그러면 우리가 사업계획서 반영할 때 실제 여러 가지 툴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내가 쓰고 있는 툴들이 이게 제대로 된 분석을 해서 이게 사업계획서에 반영이 되는지, 그래서 몇 가지 그 분석 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번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의 의미를 좀 아시고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업 계획서 할 때,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사업 계획서에 반영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구상하실 때, 밸류체인 분석이라고 해서 가치사슬 분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런 사업의 본원적인 우리가 인풋부터 해서 최종 산출물까지, 그 다음에 구매 고객에게 최종 엔드 유저까지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들을 일련의 프로세서별로 이렇게 쭉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창업기업이다 보니 실제 생산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닐 수도 많이 있죠. 그래서 특히 뭐 OEM 생산이라든지 ODM 생산 구조를 가지고 가는데, 과연 이 부분에서 그러면 내가 직접 생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지만 실제 그 OEM 공장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품질 관리가 되는지를 면밀하게 우리는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살펴보지 않으면 만들어낸 제품이 실제 시장에서 여러 가지 클레임을 걸리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시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은 여러 가지 검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 공정에서 엄청난 그런 그 하자 부분들이 있고 실제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해봐야 되고, 실제 내가 직접 공장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같이 그렇게 협업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특히 내가 공장이 아니고 OEM 위주의 생산 구조로 갔을 때 그 기업이 과연 얼마나 품질력이라든지 아니면 수출을 하기 위한, 아니면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기 위한 그런 인정을 다 가지고 있는 업체인지, 그런 부분들을 직접 가서 관찰해보고 직접 생산 과정이라든지 공정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그러한 하자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보상 처리할 것인지까지도 그런 계약서상에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런 프로세스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쭉 보세요. 제가 만든 제품이 어떤 과정들로 이렇게 움직여 주는지를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보시는 지원 기능과 보는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인적 구성으로 봐서 그렇게 팀을 다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특히나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자 1인이 모든 것을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진행을 하는, 그래서 저기 아이템 개발부터 해서 판매까지 모든 것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부분에서 빠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 프로세스를 나름대로 도표화시켜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특히 눈으로 보는 관리를 좀 해 주시는 게 좋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업에서 혁신 활동이나 많은 것을 하지만 눈으로 보는 관리만큼 잘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항상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어떤 클레임이 대응이 되고 있고 어떠한 조치 사항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렇게 항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항상 도표화시켜서 나름대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결국은 사업계획서에도 다 반영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내가 만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들어갈 거냐, 내가 사업 개발 단계부터 해서 마케팅하고 조달하고 생산 운영해서 실제 판매되는 일련의 프로세서들을 항목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제품 구조가 과연 어떤 구조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뭐가 빠지고 또 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고 원가 부분들은 어떤 변화를 가져가고 있고 부품 조달하는데
아니면 협업에서 조달할 때, 협상할 때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고 단가를 어떻게 더 인하시켜서 조달할 건지 하는 사항들을 일련의 프로세서별로 이렇게 분석하는 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꼭 이렇게 도표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공정 프로세스는 그대로 사업계획서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패스터 분석인데 앞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덜 했지만 과연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내 사업과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들은 실제 사업계획서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그렇게 뭐 환경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들을 가져오는데 내가 만든 사업 아이템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술적으로 어떤 변화가 가져오는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추세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사업 타당성 부분에서 과연 내가 만든 사업 방향이 제대로 된 전개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계속적으로 변화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고 기술의 흐름, 특히 이런 부분들은 내가 만든 기술의 트렌드가 맞는 것인지 후발 기술인지 아니면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환경 변화를 해서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환경 분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환경 하나하나가 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슈화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목별로 한 번 더 보시면 사회기술 경제 쭉 있지만 내 아이템과 어떻게 연결을 중심을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모든 중심은 뭡니까? 내 사업의 중심은 나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맞춰야 되죠. 내가 만든 사업의 아이템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들이 미치고 있는지, 기술의 트렌드는 어떻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기술 주기를 분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항목 하나하나를 놓고서 이렇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과연 나는들이 우리가 자금 조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에 특히나 이런 예측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서 나의 어떤 사업 아이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는 어떻게 그것을 돌파해 나갈 것인지, 그다음 환경 부분들은 어떻게 나의 제품과 여러 가지 사업과 연계될 수 있을 것인지, 특히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변화,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각 지방 지자체별로 실시되는 모든 기관 사업들과 연계를 잘 시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6차 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6차 산업 지원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결국은 내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가능한 모든 사업과 연결을 시켜서 최대한 그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전개하게 되면 조금 더 자금이라든지 재무적으로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꼭 좀 챙겨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뉴딜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사업, 그 다음에 지역의 6차 산업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한 번 더 지원 정책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적 요인이지만 우리는 통상적으로 뭐 정치와 무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해나가는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정책은 굉장히 직접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있죠. 정치라는 것은 모든 정책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업 아이템이 정부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분야가 맞는 것인지, 그러면 내가 하는 사업 아이템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사업과 연결시켜 줄 수 있을 것인지를 이렇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업 아이템을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어떤 기술을 접목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업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말하는 융합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융합의 시대에 맞는 제품은 나의 제품군은 어떤 기술과 또 어떤 산업과 연계를 시켜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져갈 거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 하는 사업 아이템들이 그런 정부의 정책과 연계성을 가져가면 그만큼
시장 창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의 리스크를 그만큼 줄일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 사례죠.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팩트인데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적인 트렌드가 결국은 내가 제품 개발하는 과제들과 직접적인 그런 전략 과제로 끌어갈 수 있도록 그 포인트 하나를 분석해 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물론 오픈된 자료 소스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내 사업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하나하나 빠짐이 없는지 항목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색 소스를 자료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료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 유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자료를 유료화하는 사이트 자체는 금액이 상당히 비싼 부분이 있고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공개된 소스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고 특히나 각 기업에서 제공되는 뭐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에 제공하는 그런 자료들도 실제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 제공되는 가치 부분들이 내가 말하는 사업과 그 다음에 시장의 수요, 그 다음에 시장 규모, 고객의 트렌드 모든 것들을 이런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자료를 제공할 때 특히 사업계획서에 그 여러 가지 시장 규모, 여러 가지 도표들을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 자료 출처를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 특히 이제 최신 자료, 최근에 데이터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신뢰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기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 5가지를 해서 파이브 포스 마이클 포트가 제시한 파이브 포스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실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장의 경쟁력이라든지 진입 장벽이라든지 모든 사업에 연결되는 가장 큰 영향력이 미치는 부분들이 5가지로 추출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분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업을 전개할 때 아니면 구매자라든지 경쟁자라든지 진입 장벽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는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구매자의 요인을 봤을 때 첫 번째로 보면 구매자의 교섭력을 할 수 있는데 구매자라든지 소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특히나 이 부분들은 내가 앞으로 규모라는 것은 구매라는 것은 고객도 될 수 있지만 원자재 수급을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원자재의 어떤 동향, 그 다음 나의 어떤 매출 규모, 생산 수량에 따라서 원가적으로 또는 단가의 협상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어떤 채널로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협업 채널은 공급 채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매 채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유통 채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이러한 것들이 빠짐이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계획서에 보시면 뭐 협업 파트너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이 분석을 통해서 형성을 시켜주는 게 좋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매자는 또는 공급자는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고 나는 어떻게 구매를 할 것인지 수량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진입 장벽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는 이런 아이템들은 경쟁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시장의 라이프 사이클을 충분히 보셔야 되겠죠. 내가 만든 제품이 성숙기에 있는지, 도입기에 있는지, 아니면 세택기에 있는지, 우리가 말하는 라이프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품 사이클에 나의 포지션은 어디가 있는지,
특히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되게 성숙기 시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이라든지 제품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죠. 왜냐하면 선도하는 기업들이 이미 많은 제품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 시장을 끌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후발주에 나는 홍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뭐죠? 이미 시장을 선다고 있는 기업은 후발주자들이 따라잡기가 상당히 힘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만든 제품이 특히 후발주자들이 어떻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냐, 그 제품이냐,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방어를 할 거냐. 여러 가지 특허 전략이라든지 뭐 상표 디자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내 제품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선도적으로 끌어갈 거냐. 진입 장벽이 쉬운 단계 같으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고 또 선행적으로 내가 가는 기업의 어떤 방향성, 그다음 고객 관리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이 분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공급자의 교섭력인데요. 공급자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말하는 내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자재를 이렇게 구매를 해서 내가 실제 생산에 조달한 부분이고 아니면 농산물 같은 경우는 직접 내가 생산하는 원재료 공급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을 확장하다 보면 지역 내에 어떤 농산물과 이렇게 공동 구매 형태로 아니면 선제 선구매 조건으로 이렇게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특히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는 요즘 GMO라든지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과연 내가 만든 제품에 아니면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가치 부분에서 환경적인 요소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런 규격이나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적합한 생산자라든지 원재료 부분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대체제 기업인데 실제 우리 창업 기업들의 제품 구조는 어느 실제 경쟁이나 모든 부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실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기술 제품이 세계 유일하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런 제품이 있을까 하는 것을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고 특히나 중국에 원산지를 두고 있는 그런 원재료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가 확보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경쟁사들은 구매를 하고 있고 또 실제 제품에서 원가를 어떻게 인하를 하고 있는지 코스트 다운을 위한 그런 정책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의 트렌드 쉽게 말하면 오늘의 가격은 내년에는 5% 이상의 시장 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만든 제품의 라이프클사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만든 제품 개발 기간이 우리가 통상 한 10개월,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개발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시장 조사를 통해서 시장 조사의 가격이 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 가격대가 내가 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출시 시점과 맞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내가 열심히 개발했지만 실제 시장에서 경쟁사가 먼저 제품을 출시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열심히 개발하고 했지만 이미 늦은 거죠. 후발주자가 되는 거고 시장 구조상 1등 기업을 따라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가는 기업들, 특히나 IT 업종 같은 경우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유니콘 기업의 한번 특성을 한번 봐보시면 거의가 다 10대 기업에 들어가는 게 IT 특성 기업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그만큼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고 고객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고객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보완해서 선 출시해주고 선 가치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서는 그만큼 고객 수요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가 없던 거죠. 데이터의 확보량에서.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면 내가 만든 사업과
그 다음에 가치 부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나는 그런 데이터를 그러면 고객 정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경쟁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경쟁사들, 특히나 앞서가는 기업들은 모든 것을 선행 조건으로 아니면 모든 데이터 정보량에서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자본과 기술에서 앞서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경쟁사 대비 무슨 장점, 경쟁사 대비 뭐를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특장점을 끌어내지 못하면 사업에서는 절대적으로 사실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 특히나 우리가 사업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분석까지 5가지 핵심 요인으로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올해 같은 경우 내년 사업을 전개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에 이러한 내용들이 빠짐이 없는지 한 번 더 그런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의류회사 사례를 들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분석 툴은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그 다음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 예시로서 보시고 내 사업 아이템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지금까지 생각 못했던 부분들이 무엇이고 과연 여기에서 시사점이 뭔가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5가지 핵심 요인이 있는데 적어도 이러한 이슈들이 각 5개 요인 5가지 중에서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의 그러한 과제들, 이슈들을 뽑아내 주셔야 이게 제대로 된 분석을 하자는 것이지 분석을 위한 분석을 하자는 게 아니죠. 우리는 분석을 통해서 과연 내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것이냐, 해결을 하는데 어떻게 차별해서 해결할 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들을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한 번 더 검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과연 분석이 한 분석이 아니라 실제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나의 가장 큰 강점이 뭐고 약점이 무엇이며 이러한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내가 강점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이런 툴들을 좀 제대로 좀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해놨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 하나하나 실제 이 장표를 만들고 작성을 해보시는 그런 실습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계획서에서 실제 사업계획을 작성하는데 거의 요즘은 각 기관마다 그 요구하는 사항들이 저희 요즘은 초기 예비 창업부터 해서 초기 창업, 창업 도약 패키지 이런 단계별로 가는데 과연 내 사업의 지금 현 시점은 어디인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나의 있지 창업 기업으로서 1년 차인지 2년 차인지 아니면 3년 차인지 그러면 내년도에 전개되는 지원 사업은 어떤 구조로 가져갈 거냐. 그래서 거기에 요구하는 사업은 어떤 종류가 있고 나는 내년도 적어도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는 각 기관별로 아니면 부처별 사업에 대해서 적어도 1개 이상의 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좀 더 많은 그런 재정적이라든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그냥 주어지는 항목을 가지고 거기에 그냥 사업계획서를 짜맞춘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과제 명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차별화되어 있는 항목들이 그냥 다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내년도 지원되는 사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어떤 양식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포맷을 요구하는지를 내년도 사업은 아직 공개가 안 됐지만 적어도 올해 예산은 벌써 확정이 되었죠. 그러면 2020년도 기 시행됐던 자료들을 좀 선행적으로 양식이라든지 포맷을 찾아서 작성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전문가들 좀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 관점이 특히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분들의 어떤 혼자서 결정해야 될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내 주관에 상당히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관련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멘토 하시는 분들의 한 번 더 검증을 통해서 뭐가 보완이 돼야 될지 아니면 뭐가 더 앞으로 내가 해나가야 될 것인지를 기존에 사업 계획서가 작성된 게 있다면 그 부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대표분은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혼자 사업을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되죠. 왜냐하면 조직이 가져가고 그다음 각종 사회와 인적 네트워크들이 잘 구축이 돼야 되는데 과연 나는 내 가까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몇 명이나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 어려움을 고충을 이해를 해주고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내 사업을 하는 관점에서 어려울 때 가까운 친구라든지 가족들한테 어려움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런 지원 기관에 검증된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사업 방향성이나 여러 가지 대안들을 어느 정도는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이 99%라면 그 1%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그런 기관이나 아니면 그런 멘토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좀 더 완성시켜 가는 게 더 중요하고 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사업에 선정되는 것 또한 저는 기업 대표분들의 능력이라고 보죠. 왜냐하면 내가 사업 선정이 안 되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나는 있느냐 하는 것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업에 선정이 안 되고 떨어졌다면 내가 그만큼 준비가 안 된 거죠.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떨어뜨려 이런 게 아니죠. 기업이라는 건 항상 예산 규모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이죠. 나보다 잘하는 기업이 있으면 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증을 받아서 빨리 업데이트 시켜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전문가들과 그런 공유를 하게 되면 사업을 하는데 훨씬 더 조금 더 쉽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게 사업계획서의 작성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사업계획서가 과연 이게 뭐 정부에서 하는 사업과 이게 양식이 맞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차원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서에 각종 기관에서 요구하는 포맷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죠. 근데 그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그 항목에 맞추다 보면 전체적인 트렌드가 흐름이 맥이 다 끊어지고 과연 내가 하는 사업 아이템이 사업 계획서가 그 사업 계획서에 모든 사업 부분들이 녹아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검증하는 차원에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냐면 실제 요즘 치킨 로봇이죠. 로봇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설명했는 부분인데 이게 뭐 정확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예시로 들어서 내가 하는 사업도 과연 이런 구조 부분과 맞는가를 이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항목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회사의 어떤 기업 목적부터 해서
방향성까지 이렇게 항목을 구성을 해놨는데요. 이 부분들이 그 실제 지원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업 항목과 약간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본 틀을 전제로 해서 실제 사업 계획서의 포맷에 맞는 양식을 구성을 해야 전체적인 흐름이 논리적인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 시간에서 우리가 사업 배경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죠. 과연 이런 외부 환경 부석들이 과연 내가 하는 사업과 맞느냐, 이런 부분들을 그럼 내가 하는 과제들과 연결이 될 거냐.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기술적인 요인들이 키 문제가 무엇이고 핵심 문제가 무엇이고 내가 가진 핵심 이슈가 뭐냐, 이 핵심 이슈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 환경 분석을 하는 것이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석들을 계속적으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모델은 실제 우리 치킨 시장에서 로봇이 도입이 되고 전체 치킨 시장에서 한 1% 정도 이미 시장에서 보급이 되고 있는 사업의 아이템인데요. 실제 우리 대구 같은 경우도 이게 동성내에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산업에 많은 영향을 끼칠 그런 사업 아이템인데요.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사업 구조 부분인데 이미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턱고 처리라든지 어떤 생산 공정도 이런 것들을 조금 이미지화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계획서의 최종적인 산출물 부분들이 제품 이미지와 이러한 공정도 아니면 도면 같은 것들이 첨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증을 해보고 충분히 사업계획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제 여 단계까지 진행이 안 된다면 적어도 뭐 스케치나 렌더링 상태라도 이렇게 뽑아서 특히 3D 프린팅이라든지 나름대로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좋다. 사업계획서 상에 아니면 이미지화 시켜서 이렇게 반영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IoT랑 특히 IT 쪽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 내가 만드는 제품 공정들이 이렇게 앱과 연결되는 제품인지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가는지 이런 기술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이렇게 수식화 시켜서 도표화 이미지 시켜주는 게 좋을 것이고 충분히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게 분석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의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산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OEM 생산이라 해서 그 부분들을 다 이렇게 그냥 생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생산 업체에서 어떤 공정을 가지고 또 어떻게 인풋에서 아웃풋까지 품질 관리, 생산 관리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IT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앱과 그다음 웹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구축이 되는 건지 하는 것들을 최대한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객 분류를 우리가 전 시간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시장이 어떤 규모로 되어 있느냐 요 예시에서는 이제 연령대별로 아니면 점포 형태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과연 이런 시장들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독립 점포로 갈 것이냐 그러면 나의 형태는 어떤 구조로 갈 것인지를 이렇게 나름대로 도표화시켜서 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명확하게 추구하는 방향성들을 이렇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을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압축해서 아니면 점점 더 시장을 세분화시켜서 가고자 하는 방향성, 이 시장이 과연 내가 가고자 하는 사업에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를 이러한 도표를 통해서 한 번 더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도식화 시켜주면 확실하게 그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고 같은 팀원이나 여러 가지 공유하는데 사업 목표를 설정하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말하는 고객과 고객의 부분과 시장의 부분 이런 것들을 적어도 포트폴리오로서 이렇게 그려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연 내가 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맞느냐, 판매자에서 줄 수 있는 부분과 소비자들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항상 기업 중심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 번 더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가제명에서 가제명을 선정할 때 보시면 가제명에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합축되어 있는 게 가제명이죠. 그게 뭐냐면 가제명에는 내가 가진 기능, 제품의 기능과 그 다음에 기술과 아웃풋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고객들한테 줄 수 있는 가치가 뭐냐?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가제명과도 연계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가치 부분들이 마케팅 전략과도 직접적인 연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이라든지 소비자를 줄 수 있는 게 뭐냐? 과연 고객들한테 가장 큰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아니면 다른 우리 어떤 내부적으로 수익성 관계라든지 아니면 판매 유통 채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기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를 이렇게 가치 분석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제일 처음 부분들이 전체적인 사업 개요가 되겠죠. 그래서 사업 개요 부분들에 이러한 부분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지 과연 나의 고객은 정확하게 명쾌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고객들한테 제공될 수 있는 고객 가치 부분들이 어떻게 녹아들어서 이 부분들을 사업계획서에 표현할 것인지를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면 좀 더 신뢰성이나 근거에서 조금 더 명쾌하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유통 채널 부분인데요. 이 사업계획서 예시는 그렇죠. 어떤 형태에 갈 것이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두 가지 관점으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배달 형태에 가느냐, 매장 형태로 가느냐, 아니면 프랜차이즈 형태로 가느냐의 어떤 형태 부분과 그 다음 오프라인 부분에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의 가치는 무엇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러한 사업 구조를 분석을 하게 되면 유통 채널이라든지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고객 관계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솔루션들이 과연 판매자한테 아니면 소비자 선택권한테 그럼 라이프 사이클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하는 것들을 좀 더 세그멘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우리가 말하는 시장에서의 어떤 부분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그 니즈가 과연 나는 어떻게 그것을 내가 제공해 줄 수 있을지를 한 번 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제공되는 가치가 최고의 경쟁사 대비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채널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비자 선택권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여러 가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판매자 입장과 그 다음 브랜드의 가치, 그 다음 구매자의 부분에서 큰 축을 현재의 구조에서 앞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건지를 한 번 더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나의 어떤 시스템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들은 적어도 판매자들한테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브랜드 선호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기업 이미지를 어떻게 끌어올려 갈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따른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경쟁사 대비 차별화가 될 것인지. 자, 구매를 어떻게 그러면 할 거냐. 시장에 고객의 계층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확산한다든지 그 다음 국내 시장에 확정되어 있던 것들을 수출 시장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일련의 프로세서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파트너십이라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가치사슬을 통해서 가치사슬 분석이 현재 나의 사업 구조에 어떤 파트너로 가져갈 거냐. 내 아이템을 중심으로 항상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인풋부터 해서 아웃풋까지 5가지 핵심 요인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관이나 조직은 또 어떻게 되어 있으며 나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시켜 줄 거냐 하는 것들을 쭉 리스트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 구조에 관련되는 협회라든지 아니면 시장 구조, 그 다음 브랜드, 그 다음 생산 조직들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나름대로 쭉 찾아내서 나의 어떤 채널들을 이렇게 구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들을 그냥 머릿속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협업 채널을 만들어가고 관리를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리더가 누구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영향력은 일의 능력을 가졌더라도 내가 어떻게 전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채널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진 일의 기능을 100, 1000으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채널 구축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전개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반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파트너들과 모든 것을 생산 시점에서 판매까지 고객들한테 제공되는 모든 일련의 프로세서별로 전개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각 단계별로 이렇게 이벤트화 시켜서 실제 판매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업비 구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 각 주관 기관, 그 다음에 기관에서 요구하는 그 양식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비 편성을 해야 되고 실제 사업 협약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중심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최소한 변동비, 고정비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사업을 전개하면서 전체적인 재무 구조죠. 매출액 대비해서 실질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어떻게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 부분들을 편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목표 대비 우리가 사업을 전개했을 때 목표 대비해서 충분하게 내가 사업을 전개하는데 100%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이것은 사업비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비용 부분들은 한 번 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우리가 위탁업체를 한다든지 견적서를 받고 가업지시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나는 개발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또 개발 리더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주간 기간이라든지 이렇게 실제 사업비를 쓰는 데 있어서 보면은 그 내용대로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만든 제품이 가업지시가 타당한지 이게 한번 사업비가 거절당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명확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생산을 하더라도 그 제품이 내가 원하는 그런 제품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서 실제 시제품으로 끝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이후에 내가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스케일업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그 이후에 지출되는 비용 부분들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사업비 편성하고 외주 이용료를 준다든지 위탁 생산할 때 명확한 계약서, 그 다음에 가업지시서, 산출물 이러한 근거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사업 전개하는데 너무 힘이 들고 실제 내 사업에 엄청난 리스크가 있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사업비 편성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또 현재 시장 규모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료가 많이 빈약하다 보니까 수요가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수요 데이터밖에 나타나가 있지 않죠.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시장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어느 시장의 규모에 해당되고
그 다음 내가 가능한 시장, 접근 가능한 시장, 확보 가능한 시장의 마켓 쉐어를 정확하게 끌어내주는 게 중요하고, 이 부분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매출의 규모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명확하게 시장 수요, 그 다음 목표 시장, 그 다음에 창출 가능한 시장, 그래서 내가 만든 제품 가격,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내가 마케팅 전략이나 데이터 확보에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주고, 추상적인 데이터지만, 추정치지만 좀 더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치 사슬 분석 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나는 이러한 가치 사슬을 해서 뭐가 강점이고 뭐가 약점이고 뭐를 보강할 건지를, 여기는 칼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의 강점 부분이 뭐고 뭐를 보강할 건지를 이렇게 도식화 시켜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내가 뭐를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관리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표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도표를 충분히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이렇게 벽이나 어떤 항상 눈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도표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략적 방향성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과연 나의 포지션을 어디로 가져갈 거냐, 현재의 가장 A 시장에서 B 시장으로 가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뭘까, 가장 이렇게 가기 위해서 어떤 역량 부분들을 내가 보강을 하고 어떤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이렇게 갈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다. 결국은 뭐냐면 나의 만든 제품, 기업의 브랜드력을 올리고 나의 기업 가치를 올려가는 부분들이 뭐냐,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도식화시켜서 그러한 역량 요인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고 끌어가는 게 무엇보다라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 계획서가 이 부분들이 시간상 이렇게 상세하게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기업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꼭히 내가 만든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된 방향인지 이런 것들을 이러한 분석 자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나는 뭐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네트워크, 어떤 자원을 활용할 것이고, 내년도 사업에 적어도 내가 하는 사업이 적어도 한두 가지는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전개하는데 훨씬 더 조금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전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부분들이 모든 결과물로서 보여주는 것은 이 사업계획서 한 장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기업 대표로서 나는 어디 가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사업계획서 하나면 내가 하는 사업 아이템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고 투자도 끌어낼 수 있고 내가 제 제품을 팔 수 있는 그런 힘의 원천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시고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고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게 되면 이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언제 전문가들 꼭 자문을 받으시고 또 각종 기관이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한테 꼭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셔서 내 사업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을 꼭 주변에 두시고 사업을 전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이 되시길 바라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